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5년 10개월여 만에 최대 주간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3% 상승했습니다. 18주 연속 상승세로 상승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집값 상승이 아니라며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과연 진실은 뭘까요? 부만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작년에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집값이 굉장히 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공급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정부에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죠. 아직까지는 집값이 과열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벌써 과열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매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서울의 이런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이 얼마만큼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분위기는 어떨 것인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집값 상승 불안에 정부는 시장은 아직 과열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지금 다른 분위기를 많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건수가 뭐 1000건 정도의 1000건 전후에 거래하던 이런 건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00건 이상이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끌족이다, 벼락거지다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다시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작년 연말과 올해 초만 하더라도 1000건 전후로 거래되는 이런 거래량이 지금은 7000건이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거래량 폭 상승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강남권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또 마용성 또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용성까지만 상승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노도강 지역, 노도강 지역 또한 가격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설명드렸듯이 노도강 또한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있고 가격폭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도강이 상승 전환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노도강이 그래도 가장 저렴한 지역이고 이 지역이 굉장히 가격에 이제 둔하다, 예민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지역은 가격이 많이 빠져도 조금 많이 올라도 조금 이렇게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노도강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늘고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시장이 아닌 실거주, 실입주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라 전세로 살지 못하는 이런 수요자가 아파트 전세로 가고 아파트 전세가가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전세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대신해서 다시 그냥 매매로 전환하는 그런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유입되는 것은 20, 30대 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 30대 연령층에서 지금 50%가 넘게 매매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이만큼 굉장히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가 50%가 작년 대비 50%가 넘어서 대부분 아파트에 대한 그 유입 매매가 상승으로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매수자들은 20, 30대의 젊은 층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시장 속에서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 매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도대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집값 과열이 아니다라고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신문 기사를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에도 그렇고 현 정권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는 것을 좀 두려워합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전 대통령께서 임기 내내 5년 동안 집이 부족하지 않다,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가 과열돼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4년 동안 집값이 엄청 올랐는데, 되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자, 마지막에 4년 차에서 5년 차로 넘어갈 때 지금까지 정책을 잘못했다, 공급이 부족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시장이 과열된 게 굉장히 오래 갔고요. 자, 지금도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과열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01년 이런 이후로 굉장히 과열이 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도 아직도 과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크게 발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집값 상승에 불안하는 국민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 과열이 아니다라고 선을 확실히 걷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부에서는 집값 상승에 대해서 과열이 아니다, 이렇게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론은 좀 굉장히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집값 상승 압력이 나타나자 정부는 급하게 예방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110 대책을 시작으로 지금 정부 정책이 지금 7, 8개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대부분을 보면은 공급 대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정확하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원자재값 상승이나 추가 부담금 문제로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그런 현장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다세대 주택에 대한, 빌라에 대한 전세 수요가 아파트 전세 수요로 전환을 함에도 불구하고 빌라에 대한 전세의 대책이 정확히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에서 공급 대책으로 많이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공급 대책들이 시장에 정확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더 보완이 필요할 것이고요. 서울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런 공급에 대한 좋은 정책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집값 상승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정부의 생각과 시장의 분위기는 전혀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시장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장 분위기를, 정부의 발표가 아닌 시장 분위기를 굉장히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시장 참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